수영 선수들의 영상을 보고 있으면 마치 사람의 팔이 풍차를 돌리는 것처럼 힘차고 빠르다라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멋지게 앞으로 나아가는 자유형을 멀리서 보면 정말 그래요. 저는 자유형을 할 때 숨을 편안하게 쉬면서 팔을 부드럽게 돌리는 사람들을 계속 보는데요. 그런 분들은 정말 여유 있게 오랫동안 수영을 하더라고요. 호흡도 일정하고 팔도 안정되게 돌리는 것을 보면 정말 편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형의 동작이 익숙해지면서부터 팔 동작과 그리고 팔을 돌리며 하는 호흡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팔 돌리는 것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발차기나 호흡법에 더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하고 부드러운 팔 돌리기를 해야 옆으로 하는 호흡도 편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자유형에서 어떤 것이 가장 힘이 들어가나요? 특히 숨이 많이 차는 분들도 어깨가 아픈 분들도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팔 돌리기 동작의 단계를 3가지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자유형을 오래 하신 분들도 또 시작하신 분들도 팔 동작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먼저 짚으면서 시작할게요. 자, 바로 포인트는 몸에 가까운 스트로크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팔 돌리기를 할 때 최대한 우리의 몸과 가까이 돌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엔트리를 하면서도 귀 옆에 팔을 붙여 손을 앞으로 뻗습니다. 그 팔이 바로 내려가면서 물잡기를 하고 엉덩이를 스쳐 지나가는데요. 이때 팔에 물잡기를 할 때도 나의 어깨 아래로 팔을 내려주면서 물잡기를 해야 합니다. 종종 겨드랑이를 좀 띄어서 나의 팔을 벌려 바깥 옆으로 물잡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 나의 몸과 가까이 팔을 유지하면서 엉덩이를 지나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팔을 돌리는 것을 몸과 가까이 하는 것이 왜 좋을까요? 첫 번째는 리커버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이 물에 들어갈 때 더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한 팔은 귀 옆으로 글라이딩을 하게 되고 이때 다른 팔 역시 내 어깨 라인 아래로 이제 물잡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리하자면 팔을 너무 넓게 돌린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직선 방향에서 저항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이라서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몸과 가까이 양쪽 팔을 돌려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유형을 할 때 팔 동작 전체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엔트리죠. 이제 손끝으로 물속에 입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부드럽게 물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손등까지 물속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해주세요. 자, 이때 우리가 입수하는 손이 우리 어깨 앞에 앞선으로 들어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또 간혹 머리와 손이 물 밖으로 나왔다 들어갔다를 하면서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상체가 좀 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물의 저항을 받게 돼서 우리의 하체는 내려와 있게 됩니다. 손에 힘을 꽉 주지 마시고 또 손가락에도 힘을 빼고 딱 붙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물잡기입니다. 손과 손목을 수직으로 내려주면서 우리의 팔뚝으로 물을 당겨 몸을 앞으로 나아가는 단계인데요. 손목과 팔뚝을 함께 사용해야 이제 물을 많이 잡을 수 있겠죠. 팔뚝이 물을 잡아내는 패들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을 뒤로 당겨내는 힘으로 우리의 몸은 앞으로 쭉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추진력을 얻는 단계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힘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부상의 위험이 있는 순간이기도 해요. 우리가 손이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힘을 주는 것은 어깨에 바로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팔꿈치 아래쪽으로 또 나의 어깨선 아래를 지나면서 팔뚝이 패들이다 하고 물을 잡아내야 합니다. 이때보다 더 빠르게 먼저 힘을 주고 물잡기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또 손목도 꺾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세 번째로는 리커버리죠. 엉덩이를 지나온 팔이 물 위로 올라와 앞으로 다시 돌리는 단계입니다. 캐치, 즉 물을 잡는 이전 단계가 끝나고 리커버리 단계에서 팔이 돌아오면서 짧게라도 힘을 빼는 순간이에요. 팔이 물 밖에 나오면 물의 저항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물잡기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이때 단계에서 근육이 짧게라도 회복이 되면 좋습니다. 또 이때 팔꿈치를 높게 유지하면서 돌려주면 좋은데요. 하지만
초급자분들은 처음부터 어깨와 팔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어깨가 무리 될 수 있으니 처음에 크지 않게 또 천천히 익혀나가도 좋은데요. 팔이 물 밖으로 나올 때 상체를 좀 돌리면서 팔꿈치를 하늘로 올려준다고 머릿속에 생각해주세요. 또 이어서 물 앞으로 미끄러지듯이 손을 뻗어주면 됩니다. 손이 팔꿈치로 이내에 따라간다 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쭉 일자로 뻗어내 이제 나의 팔과 손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팔 돌리는 순서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자유형을 하면서 오른팔만 돌리면서 하진 않죠. 우리의 팔은 두 개고 양팔을 동시에 같이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두 개의 팔이 돌아갈 때 어떤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지 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내가 수영장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양팔의 타이밍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세요. 먼저 첫 번째로 왼팔이 먼저 엔트리를 해볼게요. 나의 손가락 끝이 물속에 들어갈 때 최대한 물이 튀지 않도록 들어가 주세요. 우리의 왼팔이 물에 들어가는 순간 오른팔은 우리의 몸이 글라이딩을 하기 위해 쭉 펴진 상태였을 거예요. 그래서 손을 수직 아래로 내려주기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물잡기 단계를 합니다. 왼팔은 깔끔하게 손이 물에 들어왔다면 이제 팔을 아래로 내려주는 캐치 단계를 하게 되겠죠. 팔뚝이 물을 당겨내면서 우리의 몸이 앞으로 가고 중심을 잡아내는 단계입니다. 이때 우리의 어깨선 아래로 또 팔꿈치가 손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라 했죠. 왼팔이 캐치를 했다면 오른팔은 입수한 손을 앞으로 더 뻗어 글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왼팔이 엉덩이를 지나 팔꿈치를 들어 올리는 리커버리를 할 때까지 말이에요. 자, 왼팔이 리커버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이 우리의 머리 위를 지나 엔트리를 하면서 오른팔은 다시 물잡기 시작을 준비해야겠네요. 자, 한 번 더 정리가 되었나요? 포인트를 한번 두 가지 짚어볼 건데요. 우리가 자유형을 할 때 이렇게 글라이딩을 하는 순간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유형에서 글라이딩을 잘 활용한다면 스트로크 한 번으로 갈 수 있는 총 거리를 길게 해줌으로써 더 적은 스트로크로 효율적인 나아감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글라이딩에서 포인트로 생각해야 될 자세는 팔의 위치가 됩니다. 쭉 뻗어내는 팔은 우리의 어깨에 앞으로 뻗어 있고 팔이 우리의 몸통의 사선 바깥으로 뻗어내지 않도록 바깥선을 잘 유지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머리에 힘을 빼고 시선을 바닥으로 머리를 고정시켜주는 건데요. 그래야 우리의 목과 머리가 몸의 중앙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양팔을 균형 있고 부드럽게 돌릴 수 있는 축이 머리의 위치이기 때문에 시선은 바닥 그리고 몸의 중심에 머리를 고정해주세요. 자, 오늘의 영상을 간단히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자유형의 팔 돌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을 먼저 짚어봤었죠. 바로 몸에 가까운 팔 돌리기였어요. 물잡기를 할 때에도 나의 어깨 아래로 팔을 내려주면서 물잡기를 하고 이어서 나의 몸과 가까이 팔을 유지하면서 엉덩이를 지나 리커버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팔 동작으로는 첫 번째 엔트리, 나의 손가락 끝이 물에 들어갈 때 깔끔하게 최대한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손이 팔꿈치 아래로 또 나의 어깨 아래로 지나면서 팔뚝이 패들이다 하고 물을 잡아내는 단계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팔이 물 위로 올라와 앞으로 다시 돌리는 단계였는데요. 팔꿈치를 하늘로 올려준다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자, 자유형의 팔 동작을 위해 포인트 두 개를 마지막으로 보았죠. 글라이딩을 하는 순간을 잘 유지해 보는 것이었는데요. 쭉 뻗은 팔은 우리의 어깨 앞으로 뻗고 팔이 우리의 몸통의 바깥으로 뻗지 않도록 저희 몸을 잘 유지해 주시는 거였죠. 두 번째로는 양팔을 균형 있고 부드럽게 돌릴 수 있는 축이 우리의 머리의 위치라고 했습니다. 시선을 바닥 그리고 몸의 중심에 머리를 고정하는 것을 주의해 주세요. 오늘은 모두 익숙하게 잘 해나가고 있는 자유형의 팔 동작을 다시 한번 짚어봤어요. 조금 더 부드럽고 좋은 동작을 만들기 위해 여러 포인트들도 같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었을 것 같아요. 내일도 수영장 가셔서 조금씩 내 몸에 익히는 연습을 해나간다면 안 되던 동작들도 되는 순간이 좀 찾아오더라고요. 재밌게 수영하는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수영을 왜 하고 계신가요? 저는 수영을 통해 실력이 점점 늘고 안 되던 영법이 점차 완성되는 그런 기쁨을 좋아하는데요. 이런 과정과 결과의 기쁨은 사실은 수영을 꾸준히 한다라는 전제가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어느 날은 좀 피곤해서 더 자고 싶고 오늘은 수영을 하러 좀 가기 귀찮아지기도 합니다. 제 권유로 수영을 시작한 제 친구는 꾸준히 수영하는 것을 못해 그만두었다 다시 시작했다를 반복했어요. 몇 년 동안 기초반만 3번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프게도 그 친구는 자유형은 꽤 잘하는데 다른 유형은 아직은 잘 못합니다. 물론 의지력의 개인차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인간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수영장을 갈 때 자주 챙겨서 같이 갔더라면요. 또 그 친구에게 오늘 수영을 하러 가야 하는 강한 동기가 있었다면요. 제 친구는 아마 자유형 말고도 다른 영법도 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친구 같은 케이스는 어디서나 흔하게 있죠. 그만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듦을 이겨내고 매일 성장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꾸준한 수영으로 안 되던 팔 돌리기를 잘하게 된 분들인데요. 제 친구들과 이런 분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환경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프터 스윙에서는 이렇게 수영을 꾸준히 하시면서 성장의 기쁨을 만끽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의 수영 챌린지 그룹을 지원합니다. 서로 오늘의 운동 기록을 공유하고 응원하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미션과 달성하면 애프터 스윙의 사은품까지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수영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환경 설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영을 꾸준히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장치가 필요합니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애프터 스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